안녕하세요. 불꽃 영화 인생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오늘 해볼 얘기는요. 제가 10개월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, 느낀 점 말하기입니다. 제가 1월부터 불꽃 영어를 이제 운영하면서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했고, 그리고 지금까지 한 29명의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, 제가 어떤 걸 느꼈냐?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만의 학생이 생긴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다른 학원에서 일을 했었지 제 학원을 차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학원을 하면서 학원을 이렇게 해서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학생들이 내 영향도 받지만 학원 원장님의 영향도 받고 학원 자체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만의 학생이 아닌 거죠. 근데 불꽃 영어는 제가 만들었고 저만의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학생들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슴 벅찬 일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같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서로 영향을 받잖아요. 저도 학생한테 영향을 받고 제가 학생한테 영향을 주고. 근데 그 영향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어떤 그런 주체가 되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. 학생을 다루면서. 물론 이제 학생들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좀 이렇게 빡세고 이제 약간 규율이 있는 그런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좋은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거, 그리고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거, 그리고 성장을 시키는 거, 그리고 열정을 불어넣는 거, 이런 것들이 제가 학원 일을 그 직원으로 했을 때랑 원장으로 했을 때랑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게 좀 크게 느껴졌고,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더 약간 긴장된 상태로 약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제가 뭔가 약간 잘못된 말을 했다가는 학생들이 또 거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가장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10개월 동안 그런 부분에서 좀 느끼 좀 제가 중요하다, 내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만큼 학생들도 중요하게 여겨야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. 두 번째는 일단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이 김포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. 이 김포 지역에서 제가 맡은 학교가 이제 뭐 금파중, 김포여중, 그리고 사후고, 김포고 이렇게 크게 네 학교가 있는데 일단은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내신 난이도의 격차가 꽤 컸습니다. 예. 어디에나 있겠지만 비평준화 지역인 이 김포에서 보통 내신에 중학교 내신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.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굉장히 신경을 쓴 내신에 굉장히 거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사후고나 김포고나 굉장히 이제 수능 유형의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고, 물론 이제 사후고의 킬러 문제는 약간 뭐 문법이나 서술형이고 김포고는 뭐 외부 지문, 뭐 빈칸이나 주제문 이런 것들이 이제 킬러 문항이었는데, 그런 거를 이제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약간 뭐 김포고에서 뭐 70점 이상 맞겠다, 사후고에서 70점 이상 맞겠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능 유형에 대한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중등부 내신은 그런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. 내신 그런 게 아니니까 점수를 고등학교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,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중학교 때는 내가 잘한다 믿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이제 성적이 이제 막 툭 떨어지니까 나 왜 이래? 나 못했나? 내가 지금 잘못 준비하고 있었나?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알아챈 다음부터는 중학교 친구들이 왔을 때 고등학교 내신을 좀 보여준다거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걸 설득했냐면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약간 보통은 내신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신 기간 끝나고는 좀 휴식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거기서 내신이 끝나고 휴식할 시간에 고등학교 내신 대비하는 게 어떠냐.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중3 때 또는 중2 때부터 좀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좀 수긍하고 좀 맞다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빡센 부분이었. 왜냐하면은
내신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공부하고 또 내신 공부하니까 공부밖에 안 하잖아요. 그럼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? 그래서 이 힘든 거를 견딜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필요성에 의한 공부를 할 만큼 성숙한가,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고려되었던 것 같고, 그런 거를 이제 오케이 했던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좀 좋아해주고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믿어주고 이런 때 친구들이어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아마 지금 공부를 좀 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네, 큰 차이를 느꼈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학교 내신 수준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지역마다 뭐 차이가 있고 뭐 지역이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약간 좀 정확한 뭐 수치는 아니겠지만 제가 느낀 점입니다. 제가 사하고랑 김포고 내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 지역의 학생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.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이 높지가 않습니다. 평균 높지가 않고,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에나 있죠. 잘하는 친구는 어디에나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하고 같은 경우는, 사하고는 문법이랑 서술형이 좀 꽤나 어려웠고,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 느낌에는 선생님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. 사하고나 김포고나. 그래서 실력이 좋으시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지겠죠.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되게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이 꽤나 있었습니다. 굉장히 애들 공부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험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덕분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도 솔직히 학교 수업을 좋은 수업을 듣고 왔는데 학원인데 더 좋은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업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, 또 시험 대비도 일찍 했던 것 같고, 제가 뭐 솔직히 다른 학원 원장님들보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빨리 하고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은 문제 풀리고, 그게 저한테는 답이었지 다른 답은 없었습니다. 뭐 제 강의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다들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다들 최선을 다하시고 다들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수능 강의 같은 거를 참고하시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물론 뭐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강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숙제 최선을 다해서 검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질문 받고,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난이도가 높다고 느꼈다,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마지막은 여기 있으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거든요. 근데 숙제를 제대로 해온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학원을 다녔는지 아니면 혼자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, 예를 들어 내신 수업을 하고 숙제를 워크북을 내줬어요. 워크북을 내줬는데 막 답을 베껴 온다거나, 답을 베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답지를 막 참고하면서 해온다거나.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학생들은 공부라고 여기고 있는,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걸 알아야지 공부잖아요. 근데 몰랐던 거를 보면서 알았으면서 나중에 안 보면 또 모르거든요.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공부를 했다고 믿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답 보고 했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거는 굉장히 약간 잘못됐었고, 그런 거를 좀 잡아주는데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면은 제가 막 뭐 지우고 검사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. 이제 시험 기간에 하루 끝나면은 여기 아래 바닥에 막 지우개 가루 엄청 많이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이들이 그런 순간에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막 지우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 숙제 해온 거 제가 막 지우면은 막 보통 사람들은 막 왜 나 의심해? 나 열심히 해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학생들은 되게 착해가지고 제 마음을 좀 이해해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약간 검사하려고 하시나 보다.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제대로 해오라는 말씀이구나라고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대로 열심히 해준 것 같아요. 그런 친구들이 또 성적이 또 올랐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뭐 결국에는 기분이 좋았죠. 아이들이 열심히 해주니까.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런 관리가 안 되는 부분, 관리라는 개념이 그냥 옆에 데리고 있다고 관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왔을 때 숙제를 해왔을 때 그걸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든 정말 깊이 있게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 주는 게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느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저의 영향을 온전히 받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, 감사함을 느꼈다는 거, 그런 게 있고, 두 번째는 중학교, 고등학교의 내신 격차가 있었다는 거,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수준이 높았다는 거,
네 번째는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다음 이제 11월이 되죠. 이제 수능이 이제 곧 오고요. 기말도 오고요. 그리고 내년이 옵니다. 그래서 그때 지금 느낀 걸 잘 반영해서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학원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뭐 저의 10개월 동안의 느낀 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불꽃영어 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